가정부 주제에 어디서 감히 영어를 섞어? 너 미쳤니? 당장 입 닥치고 커피나 타와. 20년 동안 저를 개처럼 부리던 사모님이 제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내던지며 내뱉은 말입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이 식모가 대한민국 외교부의 전설적인 수석 통역사였다는 사실을요. 사소한 변화 하나로 시작된 저의 완벽한 반격. 그 끝에서 오만했던 사장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00억 계약 파기, 전 재산 압류, 그리고 처참하게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그들의 최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수석 통역사. 사람들은 저를 청와대의 입이라 불렀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인 서슬 퍼런 회담장.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는 늘 제 차지였죠. 단어 하나, 조사 하나에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그 현장에서 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90년대 중반, 제네바와 뉴욕을 오가며 세계를 누비던 저의 삶은 그 자체로 화려한 조명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빛은 너무나 허망하게 꺼져버렸습니다. 1997년 남편이 야심차게 운영하던 무역회사가 단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보증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자들. 50억이라는 숫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 부부의 숨통을 단숨에 조여왔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버티다 제 손을 잡은 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 하나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인맥들은 돈 냄새가 사라지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죠. 제 손에 남은 건 15살 아들의 겁에 질린 눈망울과 외교부 시절,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영어 사전 한 권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아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당장 월세방 보증금조차 없던 제게 자존심은 사치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는 제 화려한 이력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외교부 수석 통역사, 정상회담 전담 같은 문구들은 식당 설거지, 자리조차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학력을 고졸로 속이고 경력란에는 이름 모를 식당과 청소 대행업체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뒤에 남겨진 50억의 빚. 사람들은 말하겠죠. 통역사면 돈 잘 벌 텐데 왜 굳이 가정부를 해? 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남편의 빚은 단순한 채무가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제 일터까지 찾아와 깽판을 쳤고 외교부 수석 통역사라는 제 커리어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사채 빚에 시달린다니.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저는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번듯한 통역 일자리는 모두 막혔고 학원 강사라도 하려 했지만 사채업자들이 수강생들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통에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완벽한 은둔뿐이었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얼굴을 가리고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할 곳. 강남의 폐쇄적인 호화 저택은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도피처였습니다. 저는 제 화려한 과거를 지우고 스스로 투명 인간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50억의 이자를 감당하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펜 대신 걸레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박순옥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곳은 강남의 한 호화 저택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고 거실 천장에는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가 위태롭게 매달린 곳. 그 집의 주인은 자수성가한 IT 기업 사장 최성우와 그의 아내 한정숙이었습니다. 면접날 사모님 한정숙은 명품 원피스를 입고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제 이력서를 훑어보았습니다. 고졸의 식당 경력뿐이네. 뭐 가정부한테. 가방끈 길어봤자 머리만 굵어서 부리기 힘들지. 내일부터 출근해 대신 우리 집 규칙은 엄격해. 내가 시키는 건 무조건 예라고만 해. 토 달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저는 그 집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특히 제가 경상도 억양이 섞인 말투를 쓸 때면 질색하며 소리를 질렀죠. 야, 박순우. 내가 그 천박한 사투리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강남 사모님들 모여 있는데 내 입에서 그 시골뜨기 말투 나오면 내 품격이 뭐가 되겠니? 그냥 입 닥치고 있어. 넌 입 열지 말고 손발만 움직이는 기계라고 생각하라고 알겠어? 그녀에게 저는 이름이 아닌 야 혹은 가정부였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면 저는 부엌 구석방에 숨어 죽은 듯이 지내야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그 집의 온갖 뒤치다거리를 도맡았습니다. 사모님의 변덕스러운 히스테리, 사장의 오만한 무시, 그리고 가끔 놀러오는 그들의 지인들이 매뱉는 모욕적인 언사들까지. 요즘은 가정부도 관리를 잘하나 봐? 얼굴이 곱네? 라는 희롱 섞인 말에도 저는 그저 바닥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저를 버티게 한 건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벌어온 돈으로 민준이는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엄마가 강남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은 단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라고 말하며 울먹이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민준이는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고 남편이 남긴 빚도 거의 다 갚아갔습니다. 이제는 그 집을 그만두어도 될 법했지만 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저를 그 집의 가구처럼 만들어버렸거든요. 제 영혼은 이미 닳고 달아 무뎌져 있었습니다. 가끔 밤늦게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낡은 영어 사전을 펼쳐볼 때만 제가 한때 빛나던 통역사였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그 사전을 들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어머, 이제 와서 영어 공부라도 하게? 가정부가 영어 배워서 어디다 쓰게? 시장 가서 콩나물 값이라도 깎으려고? 주제 파악 좀 하고. 차라 그럴 시간에 거실 유리창이나 한 번 더 닦아. 그녀의 비웃음 섞인 콧노래가 거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사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무시하며 짓밟던 그 가정부가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상류층, 사회의 언어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구사하는 전문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 또한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온하고도 굴욕적이었던 20년의 세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5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이 집안을 뒤흔들기 시작한 그날, 저의 멈춰있던 심장도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이제 세상에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강남 저택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모님 한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저를 들볶았습니다. 최 사장의 회사가 사활을 건 500억 규모의 미국 바이어 미팅이 바로 오늘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영문으로 된 두꺼운 계약서 뭉치들이 놓여 있었고 사모님은 최고급 실크 원피스를 차려입은 채 거울 앞에서 자신의 품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손님들 오면 커피 내올 때 손 떨지 마. 그리고 아까 말했지? 부엌 구석방에 처박혀서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괜히 내 그 총구석 사투리 한마디라도 새어나갔다간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오늘 미팅 잘못되면 너도 우리 집에서 끝인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00억. 그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그녀를 미치게 만든 모양이었죠. 최 사장 역시 초조한 듯 연신 시계를 확인하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이미 업계에서 최고라고 소문난 동시 통역사를 섭외해 둔 상태였습니다. 하루 수당만 300만 원에 달한다는 그 통역사만이 이 거대한 계약을 성사시킬 유일한 열쇠라고 믿고 있었죠. 사모님은 그 통역사 자랑을 제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해댔습니다. 너 같은 고졸 가정부는 평생 구경도 못할 인텔리야.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진짜 전문가라고. 너처럼 바닥이나 닦는 인생이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혹시라도 마주치면 고개 푹 숙이고 비켜나 있어, 알겠어?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온 무시였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말은 유독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미팅 시작을 불과 1시간 앞둔 시점. 최 사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최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뭐? 교통사고? 지금 병원이라고? 아니, 이 사람아! 지금 미팅이 코앞인데 어쩌라는 거야? 최 사장의 비명 같은 소리에 사모님이 달려왔습니다. 예약했던 통역사가 미팅 장소로 오던 중 대형 추돌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사장은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지만 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최고급 통역사를 1시간 만에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보, 어떡해. 500억이야. 이거 날아가면 우리 다 망한다고. 사모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을 뱅뱅 돌았습니다. 미국 가이어들은 이미 공항에서 출발해 이 집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역사 없는 미팅은 총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전문 용어가 난무하는 비즈니스 회담에서 어설픈 영어로는 계약서의 독소, 조항 하나조차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비치지 않았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해볼까요?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울부짖던 사모님도 머리를 쥐어뜯던 최 사장도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1초, 2초, 3초. 정적이 흐른 뒤 사모님의 입에서 터져 나온 건 실성한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하하! 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지금 상황이 장난 같아? 가정부 주제에 통역을 하겠다고? 너 ABC는 다 떼긴 했니? 어디서 감히? 그녀는 분노에 차서 제 얼굴에 마시고 있던 물을 끼얹으려다 멈췄습니다. 최 사장 역시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준옥 씨, 농담할 기분 아니야. 들어가서 일이나 봐.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대안이 없으시잖아요. 바이어들은 곧 도착할 텐데 이대로 미팅을 취소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라도 써보시겠어요? 제 목소리에는 20년의 굴욕을 뚫고 나온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낀 듯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성은 어디 가지 않았죠. 그녀는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제게 다가와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래, 좋아해봐. 어차피 망할 거라면 너 같은 거라도 써서 바닥 끝까지 가보지. 뭐 대신 조건이 있어.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버벅거리거나 계약 망치면 오늘부로 짐 싸서 나가. 20년 일한 퇴직금? 그딴 건 꿈도 꾸지 마. 무단 침입으로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어 줄 테니까.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로 해내면 이번 달 월급 10배로 줄게. 1,800만 원 어때? 할 수 있겠어?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협박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결코 해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은 것이죠. 최 사장은 옆에서 여보, 그래도 어떻게 가정부를. 일하며 말렸지만 사모님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왜? 어차피 믿자야 본전 아니야? 저 여자가 미쳤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겠지.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제 진짜 모습, 청와대의 입이라 불리던 각순옥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영어 사전을 가방에 넣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마디,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제네바 회담장에 들어서던 그때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대문 밖에서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가이어 마이클 존슨과 그의 수행원들이 내렸습니다. 사모님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나갔고 최 사장은 땀을 닦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나타난 제가 회의실 테이블 상석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은 제 옆구리를 찌르며 눈으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실수만 해봐. 넌 오늘 죽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마이클이 입을 열었습니다. Well, let's get down to business. Time is money, right? 그의 빠른 속사포 같은 영어가 거실에 울려 퍼졌을 때 최 사장 부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들을 머릿속에서 완벽한 문장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제 입에서 봉인되었던 언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시간은 곧 돈이니까요. 우선 귀사에서 제시한 계약서의 4조 2항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우려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제 입에서 흘러나온 완벽한 억양과 품격 있는 비즈니스 영어에 회의실 안에 모든 공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최 사장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모님의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마이클 존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제 20년 차 가정부의 진짜 연극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클 존슨의 날카로운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시선은 제 입술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한정숙은 옆에서 손톱을 깨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어디 한번 짓거려봐. 단어 하나라도 틀리면 당장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내 줄 테니까.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년 만에 느껴보는 이 팽팽한 긴장감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피를 일깨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씨께서는 귀사의 원천 기술이 한국 시장에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그에 따른 로열티 배분 방식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계약서 7페이지 하단에 명시된 불가항력적 조항의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계시네요. 제 입에서 흘러나온 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의 핵심을 꿰뚫는 전문 용어와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전달하는 고도의 협상 언어였습니다. 최 사장의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은 입을 벌린 채 담을 줄 몰랐죠.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300만 원짜리 통역사도 이 정도로 완벽하게 맥락을 짚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마이클 존슨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가정부 복장을 한 여자가 왜 여기 앉아 있나 하는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였지만 이제는 경외심마저 느껴지는 진지한 태도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통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해요. 마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클이 감탄하며 내뱉은 말에 사모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 여자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속삭이듯 묻자 최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잘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진짜 전문가 수준이야. 회의는 본물 터지듯 흘러갔습니다. 저는 최 사장이 놓치고 있던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을 교묘하게 지적하며 마이클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최 사장은 제가 통역해 주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땀을 닦았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20년 동안이야 너라고 부르며 걸레질이나 시키던 여자가 지금 자신의 남편과 500억짜리 계약을 주도하고 있었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마이클 존슨이 갑자기 서류를 덮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묘한 기시감이 서렸습니다. Excuse me, but I have to ask, have we met before? Your voice, your accent, it's very familiar. 수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제네바와 뉴욕의 회담장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얼굴들. 마이클 역시 당시 미국 측 실무진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I've lived a long life, Mr. Johnson. Perhaps you've seen someone who looks like me. 하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외교적 언어의 뉘앙스를 다루는 방식 때문입니다. 90년대 한국에는 전설적인 통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녀를 청와대의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많이 생각나게 해요. 청와대의 입, 마이클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사모님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지금 저 여자가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쟤는 그냥 고졸 가정부라고요. 사모님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이클은 눈살을 찌푸리며 사모님을 바라봤습니다. Madam, please. 제발 이분은 지금 세계적 수준의 통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배경을 폄하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이클의 일침에 사모님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의심과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는 막바지로 치달았습니다. 마이클은 제 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최 사장이 제시한 조건들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거래에 대해 주저했지만
당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니 훨씬 더 확신이 생깁니다. 다음 주에 계약을 마무리합시다. 500억 계약이 사실상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감격에 겨워 제 손을 잡으려다 제 서늘한 눈빛에 주춤하며 손을 거뒀습니다. 사모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겁니다. 계약이 성사되어 기쁘기도 하겠지만 자신이 20년 동안 짓밟아온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회의가 끝나고 마이클이 일어서려던 찰나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채 낡은 영어 사전을 발견했습니다. Wait, this dictionary. 그는 사전을 집어들더니 표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30년 전 제가 직접 적어 넣은 제 이름과 외교부 직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Oh my God, Park Soon-ok? Is it really you? The legend of the Geneva Trade Talks. 마이클의 비명 같은 외침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모님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편 소리와 함께 20년 동안 제가 쌓아온 가정부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 사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와 마이클을 번갈아 봤습니다. 박순옥? 그게 누구야? 여보,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굽히고 살았던 허리를 꼿꼿이 텄습니다. 사모님을 향해, 아니 저를 짓밟아온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제 진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마이클 오랜만입니다. 30년 전 제네바에서 뵙고 처음이네요. 사모님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너 진짜 정체가 뭐야? 대체 우리 집에서 뭘 한 거야? 그녀의 비명 섞인 질문에 저는 그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숨겨왔던 진실이 폭풍처럼 몰아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왜 이런 곳에서? 우리는 당신이 은퇴 후 해외로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신의 통역은 당시 외교가에서 하나의 예술로 통했죠. 마이클의 찬사가 이어질수록 거실의 공기는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한정숙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 사장 역시 입을 벌린 채 제 얼굴과 마이클을 번갈아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20년 동안이야, 너. 식모라고 부르며 걸레질이나 시키던 여자가 세계적인 비즈니스 거물이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이는 거물이었다니. 그들에게는 이 상황이 현실보다 더 비현실적이었을 겁니다. 마이클은 저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글로벌 전략 컨설팅 그룹 아틀라스 애틀렛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담 수석 고문 시니어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순옥 씨, 당신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언어 이면에 숨겨진 각국 비즈니스맨들의 심리와 전략을 꿰뚫는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우리 그룹이 한국과 일본, 중국 시장을 통합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맡아주십시오. 연봉은 당신이 20년 동안 갚아온 빚의 총액을 계약금 쓰는 버뉴스로 먼저 지급하고 성과급은 별도로 책정하겠습니다. 그 제안은 제 인생을 통째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본성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도끼를 뿜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순우, 너 우리 속인 거지? 일부러 우리 망신 주려고 숨어 들어온 거지? 외교부 어쩌고 하는 대단한 년이 왜 남의 집 구석에서 20년이나 걸레질을 해? 이거 다 사기야. 마이클 씨, 속지 마세요.
이 여자는 그냥 우리 집에서 밥해주던 식모라고요. 사모님의 천박한 고함이 거실에 울려 퍼지자 마이클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잡고 있던 제 손을 놓고 천천히 사모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매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식모라고요? 당신은 지금 이 위대한 전문가를 당신들의 하인 취급하며 모욕한 겁니까?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깊은 혐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모님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마이클 씨, 그게 아니라 우리도 몰랐던 일이라 당황해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이클은 차갑게 서류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미스터 초이, 실망스럽군요. 당신들의 인성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박순옥 씨 같은 인재를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학대하는 사람들과는 500억이 아니라 500원짜리 계약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계약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마이클 씨, 잠시만요. 제발. 최 사장은 비명을 지르며 마이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500억. 회사에 존폐가 걸린 그 거대한 숫자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사모님은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마이클 씨, 제가 실언을 했어요. 준옥 씨, 아니 박 선생님, 제발 말 좀 잘해줘요. 내가 잘못했어. 응?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제 이름을 똑바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오직 돈줄을 놓치지 않으려는 비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가죽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다녔던 대한민국 외교부 신분증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제 이력서를 찢으며 하셨던 말씀이요. 가정부는 입 닥치고 손발만 움직이는 기계라고 하셨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당신이 제 이름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당신이 제 목소리를 듣기 싫어했기에 저는 20년 동안 유령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극도 끝이네요. 저는 마이클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이클, 저들의 무례함에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런 품격 없는 곳에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제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 정말입니까? 우리 아시아 지부 통역팀장 자리는 언제든 비어 있습니다. 연봉은 지금 당신이 받는 돈의 20배, 아니 30배를 약속하죠. 연봉 30배. 그 소리에 최 사장 부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사모님을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에, 내 그 주둥아리 때문에 내 회사가, 내 인생이 다 망했어! 최 사장은 참지 못하고 사모님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20년 동안 제 앞에서 고상한 척, 우아한 척하던 그들의 가식적인 가정사가 추악한 폭력과 비명으로 얼룩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제 짐이 든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은 헝클어진 머리로 제 발목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준옥 씨, 제발 내가 월급 10배 줄게. 아니, 20배 줄게. 제발 마이클 씨 좀 잡아줘. 우리 망하면 안 돼. 저는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모님,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딱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실력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진심입니다. 당신은 오늘 그 두 가지를 모두 이루셨네요. 그리고 다음 가정부에게는 꼭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분도 누군가에게는 전설일지 모르니까요. 저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그 화려한 지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최 사장의 통곡 소리와 사모님의 비명이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500억 계약 파기, 그리고 이어질 투자자들의 소송과 파산. 그들이 20년 동안 저를 짓밟으며 쌓아 올린 모래성은 그렇게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20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박순옥의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대문을 나설 때 제 등에 꽂히던 비명과 통곡 소리는 20년 동안 제 가슴에 쌓였던 먼지를 단숨에 쓸어내리는 시원한 빗줄기 같았습니다. 사모님 한정숙은 끝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저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단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새벽 6시 알람 소리에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자유의 잠이었습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업계 네트워크를 동원해 최 사장의 회사를 파트너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는 기업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500억 규모의 계약이 공중분해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최 사장의 회사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사기죄로 최 사장을 고소했고 은행은 대출금 상환 독촉장을 쏟아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 화려했던 강남 저택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사모님이 그토록 아끼던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와 명품 가방들 위에도 차가운 압류의 손길이 닿았죠. 최 사장은 공금 횡령 혐의까지 드러나며 결국 구속 수감되었고 사모님은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짐을 싸서 나오던 날 우연히 그녀를 목격한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제가 살던 그 좁은 단칸방보다 더 넓고 습한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그 지하방에서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식모라고 부르며 멸시하던 여자가 닦아주던 그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만함의 대가는 그토록 가혹하고 처절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마이클의 회사에 고문으로 취임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살던 지하방 근처에서 폐지를 줍다 저와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제 화려한 정장과 수행원들을 보고는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사라지더군요. 20년 전 제가 그 집 대문을 처음 들어설 때 느꼈던 그 막막함을 이제는 그녀가 평생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저의 삶은 눈부시게 바뀌었습니다. 마이클 존슨의 파격적인 제안을 수락한 저는 현재 외국계 컨설팅 펌의 아시아 지역 수석 통역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 첫날 비서가 건네준 명함에는 박순옥 팀장이라는 다섯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이야 너로 불리며 지워졌던 제 이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당당히 고개를 든 순간이었습니다. 연봉은 사모님이 약속했던 월급 10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들 민준이와 함께 살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민준이는 제 거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남의 집 바닥 닦지 마. 내가 엄마 이름 더 빛나게 해줄게. 아들의 그 한마디에
2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단정한 정장을 입고 여의도의 높은 빌딩으로 출근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젊은 후배들이 저를 향해 박 선생님 오셨습니까? 라며 깍듯이 예우를 갖춥니다. 저는 더 이상 구석방에 숨어 죽은 듯 지내지 않습니다. 회담의 중심에서 가장 높은 곳의 언어를 조율하며 제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가끔 퇴근길에 강남의 그 저택 앞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 낯선 불빛이 흐르는 그 집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곳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해 준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나요? 혹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품고 있는 진짜 실력과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 박순옥이 20년 만에 증명해 보였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공인 해제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우아하고 서늘한 미소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내가 사실은 당신의 세상을 바꿀 전설이었다고 말이죠. 저의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반전이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순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가져올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